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2%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1.53%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예상치 하회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치가 3.7%였고 예상치가 3.3이었는데 3.2 예상치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상승률 또한 마찬가지로 4.1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4.0으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근원 CPI도 전월 대비해서 0.2%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좀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고,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기술주들의 좀 강세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기업도 신고가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이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그런 상황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바로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 뭐 종료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도 일단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하락세대를 좀 넘어가고 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어느덧 9월 달에 고점 자리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부럽긴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보다. 일단 S&P 500도 마찬가지로 9월 달 부근에 고점 자리 때까지 올라와 준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고점 자리 때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한국 시장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일단 뭐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지수로만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 전략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11월 달, 이 11월 중순경에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대까지는 일단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고점 자리대의 매물, 이 소화를 조금은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셧다운 이슈가 좀 남아있는 이제 상황이죠. 셧다운 이슈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뭐 큰 조정으로 이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큰 조정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들은 크게 뭐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박스권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박스권으로 일단 전략을 세워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335포인트,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급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21선에 좀 저항 자리대를 부딪혔는데, 최근 들어서는 61선의 저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요 자리대도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다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때는 매수 전략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돼요. 특히나 선물 쪽의 환매수, 이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다시 반복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백기에 들었습니다. 공백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적인 흐름이나 테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공백기에서 이제 많이 빠졌던 낙폭과 대형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2차 전지는 이곳에도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에코프로 BM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 이 톡방에서도, 무료 톡방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요 부분대에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24만 4천 원 이 이하 권역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 부분들에 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 이 자리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전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를 전후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이 위를 넘어 이 구간대부터는 현금을 전고점 권역에서 요 11월 고점에서는 현금을 일부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요 35만 원 언저리 때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는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2차 전지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2차 전지 대부분들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추가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다. 근데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태양광 쪽이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가 일단 인상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 조달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태양광 쪽의 종목군들이 좀 강했으니까 국내 쪽에서도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순환매가 결국은 순환매가 좀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순환매가 좀 나와준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종목별로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내년도 24년도를 좀 준비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 내년도의 실적 전망 자체가 하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23년도보다 24년도 실적이 더 좋은 기업들 위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뭐 수주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대표적이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는 방산, 2차 전지, 조선 뭐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이 일단 수주잔고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IT 쪽 섹터 뭐 부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내년도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도 일단 한 번쯤 내년도를 좀 대비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인프라 관련주들도 일단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전쟁 쪽에 있어서는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쪽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재건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21선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불어 누워 있다가 돌려 세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21선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61선 저항일 거예요. 저항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으니까 21선이 돌려 세워지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스윙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스윙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다라는 거,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쪽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느새 제법 올라온 그런 사항들이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아마 AS를 해드렸을 겁니다. 밀려 내려올 때마다 손절해야 되냐 물어보실 때마다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충분히 수익 번역으로 돌아섰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좀 기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일단은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 있어서 좀 뭐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라면 뭐 관련 종목군들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 얼마 며칠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충전 인프라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충전소 쪽. 롯데정보통신 자회사가 좀 하고 있고 실적도 좀 괜찮아요. 차트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 받았을 때 뭐 매수를 해주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게 되면 나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내년도 좀 대비를 해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 수급적인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요 흐름들만 좀 체크를 해보자.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 요 부분들만 확인을 하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전략,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